교재는 8편으로 가봅시다. 감정평가론부터 들 건데 575페이지로 갑니다. 예, 8편인데 이제 감정평가론입니다. 학습 분량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많은 거에 비하면 출제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6개, 7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이론에서 한 두세 문제 묻고, 두세 문제를 묻는데 이제 우리 공부할 또 법률 내용이 있어요. 뒤에 볼 건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까지 포함해서 한 두세 문제 묻고, 두 번째 파트는 감정평가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 방식, 여기가 좀 문제가 돼요. 이제 공부 양도 막 난이도가 좀 복잡합니다. 뭐 두세 문제 묻게 되고,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공적 주체가 조사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공부합니다. 뭐 공부 들어가기 전에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단독주택가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죠. 가격 공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를 이렇게 물어요. 6, 7문제를 묻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반타작 목표예요. 3문제, 4문제 목표로 할 건데, 감정평가 방식은 경제론, 투자론, 금융 이 정도 좀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어요. 지금 해도 별로 수업이 또 의미도 없고, 제대로 수업을 하면 8시간을 해야 됩니다. 2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이번 과정에는 기초이론과 가격 공시도만 할 겁니다. 이것만 정리하셔도 4문제가 커버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감정평가 방식 공부 열심히 하고 가도 거기서 안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업 시간만 잘 듣고 나중에 3월, 5월달 가정기 확인할 할 건데, 거기에 부담을 느끼지는 마시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 잡아서 기초이론과 어디에다가 가격 공시 요것만 하시더라도 몇 개는 맞춘다. 4개는 맞춥니다. 그 목표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잘 찍어내면 돼요. 작년에도 잘 찍으시라고 해서 4번 찍으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4번 나왔어요. 감정평가였어요. 그냥 막 찍는 게 아니고 뭐 감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시험 목전에 가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예. 모의고사는 달라요. 모의고사하고 그게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정답 문항수가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수가 그 확률적으로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해드릴 거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1번과 3번은 계산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계산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계산 문제 다 내버리면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관점을 두 가지 관점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 개념부터 정리할 건데, 감정평가는 누가 해요? 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건 학문적인 표현이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뭘 구하는 작업이다? 시장 가치다. 그러니까 가격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공부 이렇게 했어요.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요. 공부 제대로 하셨네. 그러니까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수요 공급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정평가사가 확인해서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 변화에는 여기서 용어를 바꿔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대치동에 소재하는 특정 아파트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가격에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신축한 지 오래되어서 관리가 안 되었다면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내부적인 구조, 설계가 가치에 영향을 줄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 말고도 이 지역에 속한 지역의 환경, 지역의 인구 유입이 있고 지역의 경제가 성장한다 하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외적인 환경도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금리 수준,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만 환율의 동향, 거시적인 경제 변수도 가치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하나들 수요 공급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기 와서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뭐라고 한다? 읽으세요. 가치 형성 요인을 평가사가 조사해서 그걸 기초로 부동산에 뭘 구하는 작업이다?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내부적인 관리 상태, 지역의 환경, 경제 요인들이 고정돼 있어요. 변해요. 그 변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장래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놓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래에도 공원이 좋은 효용을 줄 거라고 예상되면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감정평가는 장래를 예측해서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기준 시점에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불편한 용어가 나왔어요. 그럼 기준 시점이 뭡니까 하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의미를 좀 보러 가야 될 거니까요. 자, 먼저 교재부터 확인하고 갈 겁니다. 자, 맨 위에 가서 기본 개념입니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란 말이 보이죠. 가치를 영문으로 쓰면 value라고 쓴 거예요. 가치를 판정을 해서 끊고 결과를 가액이 무슨 말이다? 가격이다. 프라이스로 표시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가치 위에다 쓰세요.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들을 파악을 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이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물어봤으니까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 동그라미 치고, 평가는 누가 해요? 평가사가 보수를 막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제 소유권, 거기도 미출할 거예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이익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그게 가격이란 얘기야.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에 부여된 소유권, 여러 가지 권리, 이익 등이 뭘 결정한다?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에 부여된 권리, 이익 등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3번 중요합니다. 어떤 시점에서? 동그라미 치고요. 기준 시점에서 최유효 이용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최고 최선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건데 쓰세요. 장래를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래를 예측해서 평가를 하되 뭘 구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두 가지 잘 챙겨야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뭘 구하는 작업이다?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콕콕이가 하면 기준 시점이 나오죠? 별표 가세요. 30회에 오면서 14번 물어봤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법률 앞으로 줄여가지고 감칙이라고 할 겁니다. 자주 안 물을 거니까 규칙 사정인데, 자 1번 그래서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결정하는 뭐가 되는 날짜? 기준 동그라미,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 표현이 어려우니까 이제 판사는 생략하고 밑에 표 있을 거예요. 표 보겠습니다. 2월 20일 날 여러분이 여러 번 아파트 가치 평가가 궁금해서 평가사에게 의뢰를 했어요. 의뢰했고 의뢰받은 평가사가 3월 2일 날 아파트가 소지한 대치동 가서 가격 조사를 개시한다고 돼 있죠. 그 가격 조사를 개시했단 말이 앞에 용어 정리했던 가치 형성 요인 조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 아셔야 돼. 현장 나가서 뭘 조사한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 조사를 시작한 날짜가 언제다? 3월 2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했네요. 자, 4월 2일 날 그러면 가격 조사 완료일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가치 형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5일 날 본인 사무실에 가서 평가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성했다는 얘기는 가격을 매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을 써보세요. 10억. 4월 15일 날 10억이라고 가격을 매긴 겁니다. 그럼 물어볼 거예요. 10억이란 가격은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매겨진 겁니까? 4월 2일 날짜죠. 그 4월 2일을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평가액을 결정하는 뭐가 되는 날짜,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이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물어볼게요. 감정평가 의뢰일을 말한다. 아니다. 다시 보고서 작성일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다른 말로 가격 조사 완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0일 날 평가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렇게 시험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주고 나서 기준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조사를 마무리한 날짜, 평가액을 결정하는 뭐가 되는 기준이 되는 날짜는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이다. 자, 그럼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자, 봅시다. 조금 전에 4월 15일이었죠? 바꿔볼게요, 제가 이걸. 5월 15일 날짜로 기준 시점을 바꾸면 한 달 동안에 뭐가 변하겠습니까? 평가사 마음도 변해. 여기 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명쾌하게 확정을 해야만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이유는 가치 형성 요인이 뭐한다? 변한다. 변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라는 걸 만날 건데 앞으로 평가론 공부할 때 변동한다고 하면 무엇이 변동한다? 읽으세요. 가치 형성률이 변동하기 때문에 장래를 예측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표현은 잘 봐두는 거고요.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그럼 기준 시점 표현을 바꿔서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뭐한 날짜다? 완료한 날짜다. 그러니까 가치 형성률 조사를 마무리한 날짜인데 그럼 다만 읽어볼게요.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끊고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라고 써놨죠. 그럼 이 의미를 알아야 될 거니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다는 얘기는 과거의 일정한 시점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1999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 날짜가 현재는 아니죠. 과거잖아요, 과거. 그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하려면 감정평가는 평가사가 뭘 확인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날짜 요게 파악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 미리 이야기합니다. 소급평가라고 해요. 무슨 평가라고 한다고요? 그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하는 걸 소급평가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날짜에 뭐가 파악이 돼야 돼? 가치 형성인 조사가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할 수 있더라는. 다시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단 말이 뭐래요?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할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더라. 다시 보겠습니다. 의미 알아야 될 거니까. 법률 용어예요.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끊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과거에 쓰세요. 일정 시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럼 그 날짜에 1999년 9월 9일 날짜에 뭐가 조사가 돼야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조금 표현이 불편할 때 잘 봐야 돼. 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단 말이 뭐라고요?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할 때는 그 날짜에 99년 9월 9일 날짜에 가치 형성인 조사,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 챙겨드릴 필요가 있고 그럼 왜 강조를 한 거냐면 3번 감정평가를 할 때 가치 형성률이 뭐하므로 변동 동그라미 그러니까 기준 시점의 확정이 중요하다. 그와 관련된 가격 원칙을 변동의 원칙이라고 하면 뒤에서 만날 겁니다. 보조단 갈 거예요. 보조단 가시게 되면 기출체크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엉터리 됐잖아요. 뭐다? 읽으세요. 뭐라고요? 평가액을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평가액을 결정하는 뭐가 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1번 항목이 중요한 거예요. 법률 용어니까 평가액을 결정하는 날짜가 아니고 결정하는 뭐가 되는 날짜, 기준이 낸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한 장 넘깁니다.